네,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주주총회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예. 막 주주총회 핫한 시즌이고 특히 다음 네. 주에 몰려 있거든요. 예. 오늘 주주총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주총회 이제 슈퍼 주총대회가 네. 다음 주에 이제 한 2, 3일간에 걸쳐서 쭉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주주총회 기업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주주총회가 뭔지부터 항상 우리가 개념 정립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주총회 또 혹시 가보셨어요? 주주총회요?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증권회사나 연구소 다닐 때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네. 뭐 일이 때문에 많이 갔었고 예전에는 뭐 선물을 기념품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맞아요. 뭐 예. 그거 돌아다니면서 받은 사람들 많다고. 그래서 농심 이런 데 가면 한 박스를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별로 주는 것이 없고요.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데면 정말 비싼 걸 줘갖고 인기 있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요. 그때 주주총회라는 건 워낙은 주주 전원에 의해서 구성되고 회사의 어떤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최고 어떤 결정 기관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최고 기관이지만 중요한 것은 위임을 하죠. 이사회한테 위임을 하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최고의 기관이 왜냐하면 이사 선임 이런 것도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결정 기관이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상법 361조에 정확히 지정돼 있다, 정의돼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내가 주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네. 뭐 권한 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어요. 네. 은근히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주총회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다는 주주가 주권이 몇 개나 오냐. 그러니까 한 주, 두 주에서 주수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본 원칙은 한 주에 한 의결권, 일주 일 의결권의 원칙이라는 것이 큰 원칙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한 주씩 갖고 있는 100명보다는 한 주를 갖고 있는 한 명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있는 한 명이. 그러니까 101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과반수가 넘으니까 한 주에 한 의결권인데 예외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행사 안 되는 거가 우선주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대신에 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어떤 특정 기업에서 자사주를 샀으면 그 자사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결권이 없다라고 일단 그래서 그 정도의 예외는 있으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예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주 한 의결권이 있고요. 미국이나 뭐 서양 같은 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 주권이라 해갖고 그거는 한 주당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 의결권을 10배, 20배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주 한 의결권의 원칙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시즌도 더 폭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약간 뭔지 약간 그런데요. 이게 보면 통상 90일 이내, 그러니까 어떤 상장 결산하고 나서 90일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12월 결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상 3월 말에 대부분 집중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대부분은 그중에서도 이제 일단 마지막 주에 몰려 있는 것이 상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다음 주가 3주차고 그다음 3주차 그리고 4주차가 될 텐데요. 올해는 이제 슈퍼 주총대, 주총대라는 것은 제일 주총이 많이 열린 날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월 23일이 슈퍼 주총대입니다. 삼성전자, 우리은행, 대한항공, 롯데지주, GS건설, 오뚜기, 네이버 등 총 549군데 주총이 열리고요. 이것은 12월 결산사 전체 중에 한 4개 중에 하나가 그날 하루에 열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나마 작년에는요. 하루에요. 3월 24일 924개.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를 주총 분산에 대한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유도를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29일인가 30일에도 많고 네네. 그나마 뭐 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날도 한 200여 개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한날에 몰려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판도 계속 나오는데 왜 그렇게 잘 해결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적절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꼼수입니다. 꼼수. 왜냐하면 그것도 대부분이 9시에 열립니다. 9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까지 같아버리면 대부분의 그렇고 대부분의 그룹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는 건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주총에서 의결권은 한 주당 하나지만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는 난 예를 들입니다. 저 주주 2학년입니다 하고 손을 들거나 아니면 발언 신청을 하면 시키고 그 사람이 막 떠들면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 결정에 있는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권을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많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시키고 그러니까 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임원 인상, 그러니까 직원들은 월급 안 주면서 항상 들어가는 거가요. 이사들의 연봉 전체 인상합니다. 그것들을 보면 월급은 3%밖에 안 올려주면서 자기네 총 보수 한도는 20% 올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반발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혹시 그 경험 있으신 분이 없을 텐데요. 주총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총꾼이요? 네, 주총꾼은 또 알게 모르게 상장사에서 고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말 잘하는 사람이 주총 한 주씩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또 용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딱 손 들고 막 떠들고 정말 제가 검토해봤더니 지난 한 년 동안 우리 임원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월급을 20% 인상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클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호의적으로. 네,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총꾼이라는 거가 요즘은 아마 제가 알기에 요즘도 있을 겁니다. 아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총꾼. 반대로 회방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쪽의 회방꾼이지만 소수의 입장에서 보면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삼성전자가 한 10년 전에 주총만 13시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소액주주들이 막 그 당시에 장하성 지금 경제 수석하는 분가 뭐 그랬어요. 그분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주총을 그냥 요식행으로 빨리빨리 끝내자.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냥 재벌들이 하루 한 달 하니까 딴 데를 못 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꼼수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물론 올해도 슈퍼 주총대회라는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좀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저는 일단은 큰 집에 2번이나 갔다 온 최태노 회장이 SK 최태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슈퍼 주총대회를 탈피를 제일 먼저 그룹사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완전 분산 개최를 선언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많이 좀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많이 오는 거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많이 오기 위해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요새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인인증서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투표제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주총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질의응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의 행사 가능한 것들이 많이 해갖고 올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는 이미 이제 LG디스플레이나 이런 건 했고요. 그래서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요. 여기 주주 계신 분들은 이미 주주 참석권을 초대장을 받았거든요. 그날 여기 들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분 나쁘면 너 삼성전자 너의 임원 보수한들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오히려 뭐 20% 깎아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뭐 깎아라. 아니면 배당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온라인 주주총회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복잡하게 대리인을 안 보내도 이제 그러면 직접.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대리인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특히 변하는 거가 제가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섀도우 버튼이 없어지는 것도 이번에 상당히 이게 큰 변수죠. 큰 변화인데요. 이게 또 보면 앞서 얘기했던 건 약간 다른 개념이 되겠는데요. 1991년에 우리나라에 임시 도입했는데요. 임시 도입했는데 이게 기업들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지분이 적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반 이상 와갖고 절반이 50%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50% 성원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닙니다. 직원이나 다녀갖고 주주총회 이미 임시 의결권이니까 도장을 받는 게 있어요. 대행하는 거. 도장. 여러분들 위임장을 받죠. 네, 위임장 받는데요. 이거를 어떤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냐면 한 3년 전인가요?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할 때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받으려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랬는데 예전에 그걸 못 받더라도 일정 수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증권 예탁원의 주식들을 다 보관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번에 의결권에 그 촉수 안 되지만 안 온 사람들의 그 출석한 사람들의 비율대로 예탁원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그냥 의결권을 때려줍니다. 그래서 했던 건 섀도우 버팅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회사 하나가 감사 선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건 반대로 주주에 대한 그 참석의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것들은 오히려 섀도우 버팅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주주총회 많이 오게끔 유도해야 된다. 이게 또 작년과 많이 달라진 일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이제 참석률이 저조한 기업 같은 경우에 안건 상정조차 하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좀 긍정적으로 가자는 분위기에서 섀도우 버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주주총회 또 하나의 변수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거가 이번에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된 첫 번째 주총이 되겠는데 이게 스튜어드십도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일종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예. 기관 투자가들이 그냥 대주주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맡긴 수탁자들을 위해서 기업들의 최선을 이기 위해서 자기 몫을 적극 내는 거죠. 예. 예전에 보면 웬만한 대주주나 이렇게 경영진하면 무조건 찬성했거든요. 거수기라고.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배당도 더 내라 얘기하고 너희 임원 이사가 이상하다, 감사선임도 지금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뭐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연기금 이런 사람 큰 집 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되는 올해 첫 번째 주총이라는 것도 이번에 좀 중요하게 의미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섀도우 버팅 폐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올해는 배당 성향이 올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확대된다라고 일단 이해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까지요. 이미 이제 미리 공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당 주겠다고 한 거를 집계해봤더니 시가 배당률요 1.86%가 납니다. 1.86%. 그래서 1.86%가 어느 정도냐면 예금 금리보다 정기 예금 금리보다 일단 높고요. 이게 1.86%가 사상 최고 수입니다. 사상 최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코스피 기준이고요. 코스피 기준 1.86. 코스닥 기준이 1.58%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몇 년 전부터 그렇지만 어떤 배당 성향 확대가 하나의 추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추세들이나 변화들을 종합해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주는 어떤 시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배당 성향도 증가하고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분위기 보면 지주회사.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결국 배당을 먹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전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보겠고요.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에 주가 등락률 한번 머니터링 한 걸 조사해봤더니요. 현대 로보틱스도 이거 알게 모르게 지주회사거든요. 오일뱅크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8.4%, LS가 3%, LG가 4% 등등 해갖고요. 최근에 지주회사가 주가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탑픽을 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중에서 주식회사 LG다.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 상승률도 51%였고 대형 지주회사에선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는데요. 특히 자주 말씀드린 거가 요즘은 LG전자고요. 또 하나가 앞서도 얘기 나오던데 폭스바겐 얘기 나오면서 삼성 SDI 배터리 얘기 나오잖아요. 배터리 하면 전 세계에서 탑2가 결국은 삼성 SDI랑 LG화학 그리고 파나소닉이거든요. 그래서 LG화학 이런 것들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회사 LG에 대한 관심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주주총회 얘기도 함께 해봤고요. 마지막 지금 LG의 주가도 나가고 있는데요. 지주회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LG그룹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또 관심 갖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